안녕하세요. 하와이 KCPA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한다면 1년에 한 번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미국 개인소득세 보고인데요. 매년 이 세금 보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살짝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크게 숨을 쉬시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자면 1년 동안 나의 소득은 급여와 이자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급여와 이자에 대한 수익 내역을 잘 챙기시면 됩니다. 급여에 대한 수익 내역은 W2라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자 수익에 대한 내역은 1099INT, 1099INT라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수익 내역을 가지고 개인소득세 보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미국 세법 이 정도는 알자 제8편에서는 미국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CPA를 고용하시거나 또는 혼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셔서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시건 일단 자료 준비는 완벽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누락된 소득으로 인해서 잘못된 개인소득세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IRS에서 편제를 받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자료 준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보실 이 영상이 보통 일반적인 미국 납세자분들이시라면 큰 실수 없이 누락 없이 자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득세 보고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Personal Information, 인적 사항입니다. 개인 인적 정보죠. 미국 소득세 보고 서식인 서식, 그러니까 폼 1040에 이름이 올라갈 납세자의 배우자, 그리고 dependent, 부양가족의 인적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인적 정보로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주정부 아이디, 여권 이런 종류가 되겠죠. 요즘 CPA들이 세무보고를 대리할 때 납세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서 개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 당연한 거지만 이름, 주소, 소셜 넘버, 그리고 date of birth, 생년월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행의 계좌번호, 그리고 라우팅 넘버가 필요합니다. 사실 선택사항이지만 환급을 받을 때나 세금을 낼 때도 다 자동 결제, 자동 입금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딜리버리 사고가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자동 결제, 입금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작년 소득세 보고 사본도 갖추고 계셔야 해요. 세법상 이연되거나 하는 그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법상 적어도 3년 전까지는 세금보고 사본을 갖추고 계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네, 인적 정보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또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1월 말에서 약 2월 중순 정도까지 모든 세무 정보를 우편물로 받게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PDF 파일로 세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편물로 이 세무 정보를 받게 되는데요.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체크리스트의 세무 정보 이름들 보이시죠? 수익 내역을 보여주는 세무 정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W2도 보이고 1099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입니다.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이런 세무 정보를 다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으시고 세금 보고 시 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인컴 인포메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수익 내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익 내역을 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알아야만 하는 서식 바로 W2입니다. 이 W2는 직장인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받는 1년 급여 명세서인데요.
이 W2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일반적으로 연봉, 1년 동안 납부했던 원천징수세, 사회보장세, 의료보장세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들은 이 W2만 있으면 미국 소득세 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CPA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요즘 아주 좋은 텍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요. 혼자 세금 보고하셔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부터는 1099이라고 보이시죠? 1099. 웬만하면 이 1099, 1099이라고 시작하는 서식을 우편물로 받으시면 꼭 보관하고 계시고요. 1099, 이 1099로 시작하는 것은 다 소득 증빙, 그리고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거, 네, 1099 INT, 1099 INT 보이시죠? 네, Interest Income Statement입니다. 이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이 1099 INT, 1099 INT 요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1099 DIV, 네, Dividend Income Statement인데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은 1099 DIV 이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1099B 바로 밑에 있는 거요. 네, 1099B 보통 캐피탈 게인 트랜잭션이 있을 때 받게 되는데요. 주식을 팔았을 때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099G 네, 실업수당을 받으시거나 또는 작년 세금 보고하셨을 때 세금 환급금을 받으셨다면 이 1099G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쭉 볼게요. 그리고 1099R, 네, 1099R, 개인 은퇴연금을 탔을 때 받게 되는 소득 증빙입니다. 이 1099R이 납세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인 은퇴연금을 받으시면 이 1099R을 받으시게 되니까요. 꼭 보관하시고 세금 보고 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들 놓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옆에 보이는 cancellation of debt. 네, 이 cancellation of debt statement이라고 빚을 탕감받은 금액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 서식 1099C를 받으시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받으시는 것이 바로 1099 NEC, 네, Non-Employee Compensation, 네, 1099 NEC, 네, 1099 NEC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벌면 그것에 대한 소득 증빙으로서, 수익 내역으로서 받는 것이 바로 1099 NEC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독립된 계약자거나 프리랜서면 이 1099 NEC를 받게 되고요. 이 1099 NEC를 받으시는 납세자들은 손익계산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목적상 제가 손익계산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런 프리랜서, 이런 분들 다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인컴, 그리고 비즈니스 비용이 있겠죠. 이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부키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 렌탈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부동산 업체에 임대 관리를 맡기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폼 1099 MISC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료 잘 갖추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99K입니다. 1099K. 자영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죠. 이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보여주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네. 그 다음 1099S라는 Sale of Home or Real Estate. 집을 팔게 되면 이 1099S를 받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네, 1099S, 우리 집을 팔았을 때 관련해서요. 집을 파셨다면 양도세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집을 파셨다면 예전에 집을 구입하셨을 때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관하시고 계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팔았을 때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집을 팔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예를 들자면 홍보 비용, 중개 수수료, 에스크로 클로징 피, 집 수리 비용, 집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증빙도 잘 갖추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SSA1099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령하게 되는데요.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받으시는 스테이트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수익 내역, 소득 증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099 외에도 준비를 해야 할 다른 또 소득 증빙들이 있죠. W2G, 갬블링 인컴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좀 이제 땡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W2G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1098T, 1099Q 등이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스케줄 K1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파트너십의 파트너들, S코퍼레이션의 주주들, 그리고 LAC의 멤버들의 소득 증빙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이 스케줄 K1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파트너십, S코퍼레이션, LAC는 Pass-through Entity라고 합니다. 이 Pass-through Entity는 도관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 도관과세는 Pass-through Entity에서 발생한 소득이 회사 레벨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 구성원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는 구성원들은 본인 포션에 소득 정보가 있는 스케줄 K를 받아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미국 세법 어린이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편물로 W2, 1099, 스케줄 K1 그리고 이 밖에 텍스 리포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받으시면 이상한 거 받으셨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꼭 보관하시고 세금 보고 시 CPA에게 전달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세금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엔 Deduction Information. 네, 세무 공제 자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Form 1098E라고 보이시죠? 네, Student Loan Interest Statement인데요. 학자금 대출하셔서 이자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공제됩니다. 이 스테이트먼트 받으시면 꼭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Form 1098T, 1098T, 이건 투이션 납부한 것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Form 1098, 네, Form 1098, 굉장히 유명한 그 서식이죠. Form 1098, Mortgage Interest, 집 융자금 이자 낸 것에 대한 증빙입니다.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리스트 보이시죠? 뭐 Property Tax Paid, 뭐 Charitable Contribution, Medical Dental Expense Record,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물론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받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납세자들이 영수증 또는 증빙으로 대체될 것을 잘 정리해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Credit and Payment Information, 네, 한번 볼게요. Child Tax 크레딧이 있고요. 17세 미만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부양 가족이 있는 납세자가 한 명당 2,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부양 가족의 인적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크레딧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양육비 세금 크레딧, 즉 양육비 세액 공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이름, 소셜 넘버 또는 주소, 네, 지불한 금액,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는 시설이라면 이 시설 이름, 주소, 연방정부 세금 아이디, 주정부 세금 아이디 정보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제가 있는 하와이에서는 주정부 세금 아이디가 하와이 제너럴 엑서사이즈 텍스 번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불한 금액의 증빙을 잘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예납한 금액, 그 estimate tax라고 그러죠? 예납한 거요. 네, 이것도 증빙과 함께 날짜, 금액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규정이 2019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건강보험 회사로부터 받았던 스테이트먼트 그 1095B, 1095C 이런 정보는 이제 필요 없지만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꼭 1095A 헬스 인슈런스 마켓플레이스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관하셔서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을 클레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1095A, 이 1095A를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건강보험료 보조를 헬스 인슈런스 마켓 플레이스에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1095A를 누락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 IRS에서 서식 8962, 그러니까 누락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필요 없는 또 시간을 또는 뭐 비용을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별표 5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저도 매년 서비스가 늘어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FBA,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그리고 FECA, 서식 8938, 해외 금융자산 보고인데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관련 모든 자료를 잘 갖추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또는 해외 금융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도 미국의 월드와이드 인컴으로 모두 보고를 하셔야 하는 점, 그 부분 꼭 아셔야 되고요. 이때 해외에 이미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하셨다면 납부 증명이 될 만한 서류를 잘 갖추고 계시길 바랍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 월드와이드 인컴, 이런 거는 조금 복잡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PA 그리고 세무 전문가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시길 조언드리고요. 제가 오래전에 올린 그 FBA 그리고 폼 8938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요.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개인소득세 보고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세무 대리를 해주는 세무 전문가를 선택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